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트렌드로 공유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전환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비롯해서 공간부터 지식, 경험까지 그 공유 대상도 다양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광주 공유센터 장우철 센터장과 함께 공유를 통해 함께 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공유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장우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유로 함께 살자는 주제로 강연을 할까 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광주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30여 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 미국에서 지역재단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광주에 와서 지역재단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이제 와가지고 지역재단을 만들려고 보니 아직은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곳이다 보니, 그렇다면 금전 기부 이외에 다른 기부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끝에 그럼 재능 기부로 먼저 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주 재능기부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재능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더불어서 금전 기부, 또 물품 기부, 공간 기부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2년도에 출발한 재능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현재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재능 기부의 여러 영역이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물품 기부에 대한 영역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품 기부에 동참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이 물품 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인 공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공유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유의 시대에서 함께 공유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공유가 시대적인 흐름이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실생활 아주 가까이 지금 쓰레기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공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공유센터는 현재 광주 남구의 국제 테니스장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테니스장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테니스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경기장인데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난 이후로는 특별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던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 건립을 해서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유휴 체육 시설에 들어가서 공유를 센터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을 만나서 여러 차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끝에 저희가 국제 테니스장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22개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끝에 우선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시민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이것을 또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물품 공유방을 2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캠핑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용품, 그리고 생활용품들을 무료로 대여를 해 가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집에 보면 한복이나 여러 의상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한복이나 뭐 무대 의상이나 드레스 등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의상 공유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식재료만 가지고 오시면 함께 밥을 만들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유 부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인 분들을 위해서 연습할 공간도 제공함과 동시에 악기도 무료로 대여해드리는 문화예술 공유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 공유방을 만들어서 어린이 공유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생활용 공유방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버려지는 그런 자원들, 예를 들면 우산이라든지 청바지 등을 자원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탈바꿈해 가는 그런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유센터의 운영 시간은 다른 곳과 좀 다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유센터를 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항상 오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유센터에서는 아주 많은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공유장터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할 수 있는 벼룩장터, 또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 또 공유를 매개체로 한 여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차례는 공유의 날을 개최하여서 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그곳에 오면 광주에 어떤 공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각 지자체별로 어떤 공유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공유 경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100군데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받은 공유 경제 강사들이 공유 경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공유문화 활동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공유문화 활동가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으며, 또 공유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그리고 공유 포럼 등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예전에는 부족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현재는 잉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 무슨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찾았는데 없으면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찾았던 물건들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2개, 3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여행 갈 때 필요한 캐리어백이라든지 캠핑용품을 구입을 하지만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집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든지, 또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집게나 물건들을 폐기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가전이나 가구도 모두 버리는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쓰레기가 되거나 아니면 폐기물이 되어서 우리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서로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공유센터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공동체가 많이 약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공유를 기반으로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을 저희가 봐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과 일들을 하는 과정에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요, 다른 지자체나 단체들이 저희 공유센터에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공유센터를 이렇게 둘러보고 아,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감탄도 하시는데요.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공유센터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최근에는 광산구에도 광산 공유센터가 설립이 되는 등 아주 많은 공유센터가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유의 확산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런 생활 속에서 자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유센터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오시면 뭐 이렇게 득템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출산맘 나눔 가게라는 곳이 있는데요. 출산맘 나눔 가게는 출산맘들을 위해서 출산 육아용품을 무료로 배분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물물 교환을 통해서 카시트나 유모차, 장난감 등을 무료로 배분을 해드리다 보니까 출산에 대한 비용을 줄여서 저출산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공유자원 순환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기부를 하고 필요한 물품으로 바꾸어가는 또 공유자원 순환가게가 아주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1,500만 인구가 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고 이런 반려용품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반려용품 공유방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이 정장이 없는데 이런 정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장 공유, 또 자동차나 자전거를 공유할 수 있다든지, 또 이런 경험이나 지식, 재능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또 주차장을 함께 공유하자는 그런 사이트도 운영이 되는 등 아주 많은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공유 경제는 이제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아직 법제화되는 경우가 좀 드물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공유 경제 영역이 우리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예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유센터가 이제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만들어진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정말 많은 기부도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와서 득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공유센터는 한 번도 안 와본 분은 계시지만 한 번 오시면 계속 자주 이용하시는 단골 손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공유센터가 좀 더 광주 시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들, 그리고 우리 이 넘쳐나는 그 중고 물품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해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지역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도 공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저희 광주 공유센터는 앞으로 시민분들과 함께 더욱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프로젝트화하는데 열심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공유문화 확산에 우리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너도 나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큰 이 시대에 정말 공유라는 것이 무엇이며 공유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확실히 소유와 공유의 어떤 가치, 다름이 느껴집니다.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다고 강하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하는 일이 많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책입니다. 책을 한번 구입해서 보고는 네. 그 뒤로 책은 안 읽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이제 책이 읽는 도서가 아니라 장식용 도서가 돼서 아주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 흐름이 함께 공유하자라는 그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소유보다는 공유를 통해서 뭔가 나누자라는 네.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미니멀 라이프라고 네. 비우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자라는 것이 또 시대적인 흐름이 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소유하는 것보다는 공유를 통해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잃어버린 그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물건 중에서도 소장의 가치가 있는 것들, 뭐 책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나눌수록 또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단순화하고 심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뭔가 비워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욕구들이 또 생겨나면서 이런 공유의 가치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앞으로 이 시대에 조금 더 미래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이 공유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공유 경제의 규모는 정말 뭐 2배, 3배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굉장히 법적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공유 경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제 도달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큰 집에 살면서 남아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을 공유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도 많이 되고 있고, 자동차인 경우에도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차도 어렵고 네. 또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평일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차를 모셔놓고 주말에만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남아있는 시간대에 또 차를 공유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주차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제 그런 주차장을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그런 공유를 하는 또 기업들도 있고요. 네. 이런 공유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시대적인 추세고 앞으로 공유 경제 영역이 이 경제 영역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하는 공유의 어떤 행동, 실천도 물론 있지만 기업들이 이제는 이걸 하나의 공유 가치로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현장에서 많이들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문제는 이런 이제 공유 가치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 다양한 이익들을 한번 따져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강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을 살리는 그런 역할도 톡톡히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세계가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자연재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네. 듣게 되는데요. 이런 자연재해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예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있지는 않지만 불과 몇 년 후면 이 쓰레기를 버릴 수 없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견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기후 위기 문제 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공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예전에는 물건을 생산해내는 데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본 생활은 다 하고 있고 네. 이제 뭐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소유욕은 있지만
이게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원이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공유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공유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 공동체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서로 나누고 함께 함으로써 공유를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조건들을 많이 제시를 함으로써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런 기후위기 문제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물건이 아니라 좀 전에 지식, 뭐 정보, 공간까지도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다. 그게 무형의 자산이든 유형의 자산이든 나의 소유 물건 혹은 나의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 네, 그런 것들은 다 나눌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인분들에게 뭐 아이들 옷 같은 거 나눠드리고 이미 공유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좀 더 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기부에 동참하거나 공유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사람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면 네. 나도 기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 기부의 영역이 금전 기부가 될 수도 있고 물품 기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재능 기부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물품 기부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품을 기부를 함으로써 나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물건이고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다른 어떤 이에게는 그게 아주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물품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럼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공유센터에 직접 가지고 네. 오셔서 기부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네. 또 물건의 양이 많거나 또 오시기 힘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가 트럭을 가지고 가서 방문해서 또 기부를 받아오기도 하니까요. 네. 뭐 기부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뭐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도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한 번의 그 공유의 경험이 인식을 좀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이제 공유의 어떤 경제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이런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세대에서 이제 잉여 남아 돌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우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장이 나면 네. 이렇게 다 수리를 해서 다시 쓰고 했는데 지금 고장 나면 다 버리거든요. 네. 뭐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우산을 기부를 받아서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유 우산으로 내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우산천을 가지고 네, 다양한 그런 네. 물건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잉여의 생활 속에서 쉽게 버려질 수 있는 물건도 충분한 공유의 가치가 있다. 네. 그리고 나도 금전 기부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이런 물품 기부를 통해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쉽고 편리하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물품 기부니까 시민분들이 이 물품 기부에 좀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품 기부뿐만이 아니라 뭐 금전 기부, 재능 기부, 공간 기부, 지식 기부 등 나눌 수 있는 재능 영역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네. 나도 한번 동참해 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강연과 또 저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가질 것 같은데요. 한 줄 평으로 뭐 조금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끝으로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네. 해주시죠. 저는 공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옹달샘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옹달샘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샘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랬듯이
공유는 정말 마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옹달샘을 찾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공유와 함께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공유 경제는 함께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눌수록 커지는 함께하는 힘, 여러분도 함께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뇌를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